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지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덕왕 때의 당항성이라는 지명 때문에 이제 교과서에 당항성이라는 지명이 실리게 된 겁니다. 근데 당항성이 진짜 그냥 당항성일까? 아마 그런 의심을 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당항성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찾아지냐? 구당서, 당서, 삼국서, 삼국유사를 통해서 이제 한번 찾아보는 거라고. 그래서 김유신의 가계를 통해서 당항성을 한번 찾아보자. 김유신 가계라면 김유신의 족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제 패망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당항성은 지금 국사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당항성에 이제 근데 당항성이 선동왕 때인데 여기 보면 이게 통일신라와 발해의 당항성을 하는데 지금 여기도 이제 고구려 백제가 패망한다고 할 때 이제 당항성을 여기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신라인이 진출한 신라인의 거주지를 신라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최초연이 말한 상한이 삼국이 됐고 그 말한 마한이 고구려가 되고 변한이 신라가 되고 진한은 변한은 백제가 되고 진한이 신라가 됐다라는 이 말을 따라서 고구려 백제가 강성할 때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전을 통치했다라고 이것을 본다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신라인들이 진출한 신라방이라는 얘기가 아니 거기에 5월과 제노 사이에 신라가 있고 고구려 백제가 다 유연제노 5월이 있다는 걸 감추기 위해서 신라방을 만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쨌건 당항성의 위치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항성의 기록이 지금 여기 보면 이 당자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게 무리당자로 쓰여 있는데 지금 삼국사에서는 무리당자로 쓰여 있는데 지금 구당서에서는 이건 무리당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나무 목자가 들어가는 게 당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글자가 다를까? 근데 이것을 이제 한반도에 놓고 보면은 물론 조선 팔도에 놓고 보면 지금 서해안으로 얘기해서 신라와 당나라의 얘기로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삼국사 46권에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제로 5월에 있다는 걸 보고 5월과 제노 사이에 혹시 이 당항성과 당항성을 규명할 자료가 있지 않을까 찾아보니까 주나라와 조선 때의 기자가 살던 기가 지금 하남선 서화의 남쪽에 항성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럼 항성이라는 지명이 있으면 혹시 당나라와 교역하는 지점으로 해서 당나라 당자를 써야 될 것을 이렇게 바꿔서 쓰지 않았느냐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항성이 신라와 말하자면 당나라의 교역항이라면 서화는 주나라와 조선의 경계입니다. 그런데 서화와 항상
바로 동쪽에 뭐가 있냐면 침구라는 지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 침구를 언덕현과 언덕구로 이렇게 그걸 바꿔본다고 그러면 침현이 침구가 아닌가? 그건 뭐냐? 요거는 당나라 군사를 막으라는 흥수가 얘기한 지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성 침구가 있는 동쪽에는 백제가 폐망하고 만든 5도독부 중에 동명과 덕안이라는 지명이 북남로로 있습니다. 그리고 김유신 시대의 지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해안의 당성이라는 지명이 과연 이 삼국사와 십구당서에서 얘기하는 당한성이냐, 아니면은 이 항성이 있는 지역에 있는 항성이 당성으로 표현된 그 역사 기록이냐, 이건 우리가 볼 여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항성이 있네, 여기 서화인데 여기 주나라하고 조선 경계예요. 근데 바로 밑에 항성이 당나라하고 신라의 교역지대입니다. 근데 여기 침구가 있거든요. 그리고 동명과 덕안이 있고, 그리고 이 지금 고구려 백제가 유연제로 하는데 5월가 유연제로 지역에 있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백제가 패망할 때 지명이 이 항성 동쪽에는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명과 덕안 그 지역에는 백제에 관계되는 지명이, 고구려에 관계되는 지명이, 신라에 관계되는 지명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국사 46권 상대사 시중장 즉 최치원의 말을 인정하는 남제에서의 백제 군명이 지금도 존재를 합니다. 그 군명 중에서 광릉, 성양, 청하, 안국, 광양, 그리고 영평이 있습니다. 즉 백제 지명이 발해만을 싸고 있는데, 이 5월과 제노 사이에 서와 항성, 서와 밑에 항성이 있다. 그러면 이 항성이 당성으로 표현되는 그 기록이라 볼 수 있어서 당자를, 지금 우리 당자는 당자를 이 당을 써야 되는 것을 음차해서 감추기 위해서 쓰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왜 그러냐? 우리는 백제 땅을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해서 백제를 무너뜨리니까 당나라와 신라가 백제 땅을 차지한다면 아무런 이유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삼국사도 구당수도 신당수도 뭐라고 하냐면 백제 땅을 신라와 발해말갈이 나눠 가졌다라고 세 군데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삼국사 46권에 유연제노 5월을 고구려 백제가 통치했다는데, 유와 제와 노 지역에 발해말갈이 있었다면은, 그까지 진출했다면, 그것이 남제서에 나오는 백제 지역이었다면은, 이 신라와 발해말갈이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이렇게 봤을 때 당항성은 지금 우리가 역사책에 나타나는 서해바다 쪽에 있는 당항성이 아니라 서와 밑에 있는 항성 당항성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유물유적을 가지고 지금
얘기할 때 공주의 사망능이 있으니까 백제가 여기 있다. 그래서 공주 지역에서 망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타임스와 이 삼국사에 보면은 부여유웅이 말하자면 대방왕으로 봉해져 가지고 백제 땅으로 들여보내려고 했는데 신라가 강성해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죽었냐면 고구려에서 죽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에서 죽은 사람이 그럼 고구려 땅에 묻혀야 되는데 우리가 막 얘기한 대로 고구려가 지금 조선 팔도의 북쪽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평안도 지역에 고구려가 있다면은 거기서 묻혀가지고 거기서 묘가 발견돼야 되는데 지금 요 부여용 묘비가 어디는 낙양에서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삼국사 46권에서 얘기하는 유연제는 5월직에 고구려 백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바로 제노 지역의 서쪽에 낙양에서 부여용 묘비가 발견됐습니다. 고구려에서 죽은 사람이 낙양에서 출토됐다면 낙양이 고구려 땅이었다는 얘기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부여용 부여용 묘를 만들었습니다. 어디에? 부여에다가. 그러니까 의저왕 묘도 만들고 부여용 묘도 만들어서 부여용이 마치 조선에 있는 것처럼 지금 가묘라고 그러죠. 근데 앞으로 천년도에 가면 가묘라는 말이 빠집니다. 이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90년도에 그 황산이라는 그 지역을 답사했을 때 계백장군 묘 했는데 그게 뭐라고 써있냐면 계백장군 뭐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전자가 빠져 있습니다. 그냥 계백장군 묘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낮의 통문이라는 거를 이름을 질 때 참여를 했었는데 그것이 무주구천동 덕유산 관광개발을 할 때 34경 이름을 지면서 낮의 통문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물을 지금 국사교과서에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그게 신라백제 때 통하던 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게요 사실은 1924년에 신장로 개설할 때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신라백제 문으로 둔갑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다 부여용의 묘를 만든다고 해서 부여용 묘비가 낙양에서 출토되어 개봉박물관에 있다는 것은 이거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냐? 부여용 묘비가 나온 낙양이나 개봉 지역이 고구려 땅이었다. 이런 걸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유신을 패망시킨 백제가 그러니까 김유신의 족보를 통해서 이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김유신은 삼국사기 권 41에서 분명히 조상이 소검천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검천씨가 어디 가서 살았냐면 요 청해에 와서 살았습니다. 청해에 와서 살았는데 소검천씨 후예이며 김유신의 조상인 수로왕이 산 곳이 어디냐? 우리는 지금 경남 김해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상 소검천씨가 살았던 이 지역에 허촌이라는 지명이 이 지도상에 지금 나타나요. 허촌. 그리고 그 가운데 묘수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허촌이 있고 묘수가 있다면 이 묘수는 수로왕의 묘를 얘기하는 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청양 서쪽에
괴지라고 했는데 이 괴의 괴가 근간을 우리가 괴로 얘기해요. 왜냐? 상자라는 괴로 얘기한다면 근간도 괴니까요. 이건 괴지라고 하면 이게 근간국을 나타내는 걸 수도 있다. 근데 이 지역에는 이렇게 수로왕과 조상소 금천씨와 이 지명이 있는 지역에는 바로 백제와 싸운 김유신의 전쟁 지명이 지금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유신의 가계로 봐서는 분명히 김유신은 한반도 인물이 아니고 백제 패망지도 유현진의 5월에서 찾아야 돼. 이렇게 분명히 요게 지금 서하고 요게 항성이고 요게 백제가 망한 오두비의 동명입니다. 요게 지금 안국이 동황성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청양이 요게 김유신의 조상 소금세시에 살던 지역이고 허촌과 묘수가 있어 이게 수로와 관계된 지명인데 이 괴지를 주변으로 해서 독산, 덕안, 잠산, 동성 그리고 올라와서 이제 백망도 있고 백마도 있고 황산도 있고 항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여기 사이에 주류자라는 지명도 현재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당항성이라는 지명이 이렇게 당자가 다른 것은 당자를 음차해 가지고 감추기 위한 그런 작전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엔전 5월에 고구려 백제가 통치했다는 그 기록이 없든지 그리고 그걸 입증하는 남녀서가 없든지 했으면 찾아올 수 없는 항성이라는 지명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제가 망했을 때 인구를 가지고 이제 살펴보면 분명히 76만 호입니다. 76만 호. 그런데 이 조선 초기에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총 합한 호수가 7만 호가 안 됩니다. 근데 백제가 76만 호라. 이게 조선 팔도로 생각해서는 76만 호가 어려워요. 근데 산동성 인구 그러니까 1491년도에 산동성 인구가 77만 호입니다. 이건 백제 인구 76만 호보다 만 호 차이가 난다면 그 가능성은 백제가 망할 때의 위치의 가능성은 산동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일시 관측지 집중 관측지로 보면 지금 신라와 백제와 고구려 유연제로 5월 지역에서 관측해야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구와 자연과학인 일식을 통해서 백제의 패망지는 유연제로 5월 지역이다. 그런데 우리 이제 그 백제가 강성할 때 남으로 북으로 유연제로를 통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금까지는 생각했습니다만 백제의 웅진에 관한 것은 정확한 지명으로 나타내는 것이 두 군데 있습니다. 웅진의 동쪽에는 지라성이 있고 윤성이 있고 대산이 있고 사정이 있다는 구당서와 삼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웅진 동쪽에 지라성 대산인데 이 대산이 그럼 공주 동쪽을 공주를 웅진으로 본다면 공주 동쪽에 이 네 개의 지명 중에서 그러니까 지라성, 윤성, 대산, 사정성 네 개 중에서 단 한 개라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공주 동쪽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엔연호 5월 지역에서는 바로 태산이 대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대산으로 불렀다가 대산대자를 써서 대산으로 불렀다가 대산으로서 태산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게 중화민국 지도인데 중화민국 지도에 태산의 서쪽에 황산이 있습니다. 지금도 구글로 가서 이 황산을 치면 벌판입니다. 근데 황산인데 황산은 계백장군이 있고 관창이 죽은 것입니다. 근데 태산 서쪽에 있다. 근데 이 황산의 북쪽에는 평원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 평원은 흥수가 당나라 군사를 막으라는 지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평원 옆에는 청하라고 해서 남조에서 백제 군명으로 나오는 지명입니다. 그리고 황산과 태산 남쪽에 백마강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백제 폐망할 때 이름 중에 등장하는 이제 백마강 뭐 달밤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백마가 있는데 백마 서남쪽에 백제가 망하고 오도독부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 동묘이라는 지명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태산 주변, 태산을 동쪽에 지라성과 윤성과 사정성이 있지 않냐, 지라성이 있지 않냐 찾아봤습니다. 우선 지라성은, 이게 지라성 하면 이게 지라성을 아무래도 못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라가 음차다 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지라를 두 자로 나누지만 한 자로 나눌 때는 비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몸속에 가지고 있는 지라비. 그렇다면 이 비와 같은 음을 가진 비라는 지명이 있지 않을까 찾아보니까 태산 동남쪽에 비성이 지금도 비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정이라는 건 사정한다. 그러면 사정한다면 청한다라는 걸로 이렇게 말을 바꾸면 청과 같은 음을 가진 청성이라는 지명이 태산 동북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산 서쪽에 웅진을 찾아야 됩니다. 그 대산 서쪽에서, 그러니까 대산 서쪽에서 황산 사이에 지명을 쭉 찾아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비성이라는 게 있는데, 비성은 이 비성과 같은 음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뭘까? 곰비자가 있어. 곰비자는 고뭉자로 바꿀 수 있고, 그거는 고마성이라는 백제 수도를 찾을 수 있다. 그게 웅진을 찾을 수 있다. 이 고마성은, 우리는 이제 백제 수도를 웅진, 한성 그렇게 하는데, 북부에서는 우리가 한성이라고 하는 걸 거발성이라고 하고, 우리가 웅진이라고 하는 말을 고마성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마가 웅자로 쓰고 곰비자로 쓰고 비성이라는 걸로 써서 현재 비성이 웅진에 가장 가까운 답이다, 이런 얘기죠. 분명히 제노 지역에서는 웅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흔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백제가 패망할 때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공격을 해서 백제가 패망했으니까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나누어 가진다면 그건 그럴 수 있다 그러는데, 분명히 삼국사나 삼국유사나 구당사나 신당서에서 뭐라고 했냐, 백제가 망하고 그 땅을 발해 말갈과 신라가 나눠 가졌다. 근데 우리가 이거 조선팔도에서는 절대로 불가합니다. 왜? 공주에서 망했다고 그러면은 발해가 지금 충청도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가하니까 이거는 이병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라와 발해말 간의 백제의 고토를 분할 점유하였다는 것은 잘못이다. 이병도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조선 팔도에 맞추지 말고 남제서 삼국사 46권에서 찾아보자 이겁니다. 고구려 백제가 전성할 때 강변 100만원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제를 통치했다는 이 지역에서 백제 땅이 발해 땅이 될 가능성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남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고구려는 영평을 차지하고 백제는 광명, 안국, 청하, 성양, 광릉 등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광양과 안국과 청하와 성량이 발해만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제 땅을 발해가 가져갔다면은 이 말은 성립되는 겁니다. 즉 고구려 백제가 유엔전을 5월에 있다가 패망했을 때 이 기록은 유효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항성을 우리가 찾던 이 항성은 동쪽에서 이루어진 이다 라고 보면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식 관측지를 박찬웅 교수가 연구를 했는데 집중 관측지를 연구하니까 신라는 남쪽, 유엔제는 5월의 남쪽, 백제는 북쪽, 그리고 고구려는 더 북쪽에서 유엔제는 5월 지역에서 있어야지만 삼국사의 일식 관측지라는 그 기록을 남길 수 있다 이렇게 연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일식 관측은 이제 천문학적으로 하지만 기상학적으로 백제가 망할 때 그 해에 660년 2월에 서울 우물물이 핏빛으로 변했다니까 물감을 풀어서 빨갛게 해도 그 물을 흘려보낼 때 1km를 못 가서 그게 금방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물이 핏빛으로 변했다는 건 적조 현상일 때 가능하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그 마치 가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4월에 두꺼비 수만 마리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대지가 뜨거워지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서 피신이 난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2월에서 4월을 지나서 5월에 폭풍폭우가 불었다. 그럼 5월달에 이제 태풍이 불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도 이제 이게 뭐 각자 보면 따로따로 해석할 수 있는데 6월 달에 이제 배가 들어오는 것을 정문간에 들어오는 것 같이 보였다라고 얘기하고 7월 달에 배를 타고 침범을 그래서 백제가 패망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강은 공주 부여 지역에서 금강은 비가 오면은 일주일이면 평상시와 똑같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5월 달에 비가 왔는데 7월 달에 배가 운행할 수 있게끔 물이 그대로 있다. 그건 조선 팔도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태산군이 있고 황산이 있는 이 지역, 그러니까 삼국사 46권에서는 유엔제로 5월 지역에서는 그게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황산에서 백마강 사이에는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에 물이 차면은 그것은 건 1년 가까이 1, 2개월이 아니라 5, 6개월도 물이 마를 때까지는 호수에 차 있어야 되니까 이 지역에서는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우물물이 핏빛으로 변한다는 이 적조 현상은 조선 팔도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백제가 있다는 유엔제는 5월 지역에서는 저런 현상이 가능함을
지금 적조 현상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김주신 때 이제 특산물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주신이 살아있을 때 자석과 바늘을 당나라에 수출했는데 그게 바로 항성어 북쪽이 자라는 지역에서 신라에서 생산해 가지고 당나라로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단을 생산했는데 그게 항성어 북쪽에 바로 비단은 기작 때부터 양장함을 시작한 비단이 생산되는 지역이고 또 면이 생산됐습니다. 김유신 때 면을 신라에서 당나라에 주었습니다. 그 다음 고려 때 목화를 우리가 들여왔다고 되니까 그보다 벌써 300~400년 이전에 이미 목화를 신라에서 그걸 다른 나라에 이렇게 제공했다면은 그건 역시 고리 땅이 그러니까 조선 팔도 지역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쇠뇌를 신라의 특산물이었는데 이게 당나라보다 기술이 월등했다. 근데 이 기술은 원래 춘추전국 시절부터 황하 이남이 발달됐다라고 했는데 황하 이남이 역시 항성 동쪽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백제가 패망했을 때의 주인공인 김유시대 특산물이 유엔제는 5월 지역에 있다. 그러면 이 동명과 덕안 사이에 지금 김유신의 신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또 하나가 그 화랑도의 전시인인 원화제도에서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여서 하수에 빠져주겠다는 게 이 기록입니다, 이게. 근데 이 기록에서 하수가 바로 황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화랑도도 조선 팔도가 아닌 유엔제는 5월 지역에 있고 지금도 화랑도의 유습은 지금 유엔제는 5월 지역에서는 소림사 권법이다 소림 무술이다 해가지고 지금도 그 전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국유사에서도 신라가 두 개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자장법사가 신라에 왔을 때 선덕여왕이 있다라는 기록과 신라에 왔을 때 정신대왕이라는 신라가 두 개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근데 이 선덕왕은 당세에 나오는 걸로 봐서 분명히 이거는 유엔제는 5월 지역의 신라라면 이 지금 정신대왕은 그 유엔제는 5월 지역이 아닌 조선팔도 지역에 있던 신라의 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두 신라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화랑은 분명히 하서 남모와 준정에게 이 있었는데 준정이 남모를 깨워가지고 술을 먹여가지고 하수에다 죽인 그런 이게 하수가 바로 황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전이 외면하고 이익이 반환한 것이 이제 상전사 시등의 최초한 얘기인데 이전은 분명히 이걸 삼하는 얘기하고 고구려 백제는 외면했습니다. 근데 성호익은 가소롭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엔제는 5월과 조선 팔도의 삼국사와 동의전을 각각 대입해 봤으면은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날 건데 이렇게 가소롭다는 말이 안 일어날 건데 감히 어떻게 유엔제는 5월을 고구려 백제가 통치했겠느냐는 설익관 아니 설익관부터 모화 사상과 사대의 사상 때문에 이것이 800년간 외면하고 밝혀지지 않았다 것입니다. 지금 이거는 낮의 통문입니다. 분명히 지금 이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의해서
여기 심양로를 만들 때 뚫은 불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김제의 벽골제가 있어서 그게 진짜 신라의 벽골제라고 삼국사의 벽골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요거는 이제 김제의 수로를 정비를 하고 남긴 벽골제기라는 기록을 남긴 바퀴 중에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백제 구수왕 때 222년에 이렇게 만든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삼국사하고는 다른 얘기거든요. 그런데 현재 김유신 때 자석을 만들어서 수출했던 그 남쪽에 안양, 이건 우리 이제 갑골문이 출토되는 거죠. 그 남쪽에 학벽시와 고려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벽골제의 벽자를 떤 학벽이고, 이건 골현인 거죠. 지금 여기가 골현입니다. 근데 이 학벽시와 고려를 연결하는 이쪽에 강 이름이 김제하의 끄트머리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의 서남쪽에 있는데, 그 서남쪽에 지금 이렇게 보면 하얗게 된 것은 제가 표시한 거고, 그 옆에 희끄무리하게 보이는 것이 그 옛날의 방축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저수지를 나타내는 거죠. 이게 물을 가두면 저수지가 되는 거니까. 요것이 흐레왕 때 쌓은 벽골제라는 얘기죠. 김제하의 바로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왜곡을 지금까지 백제 패망을, 고구려 패망을 조선 팔도로 옮겨왔습니다. 누가? 이련이 낙랑군으로 감추면서 한상으로 덮고 기자조선, 위만조선, 사만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백제 패망을 조선 팔도로 옮겨놨습니다. 그런데 삼국사 50권과 동의전에서 유엔전후 5월 지역에, 그러니까 남제에서 58지역에 고구려 백제가 있었고, 신라가 있었고, 가락국이 있었고, 외인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도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분명히 삼국사기 권 46지역에 있는 당항성이라는 것은 서와 남쪽에 있는 항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근데 그걸 당나라 당자를 다른 음자를 해가지고 다른 걸로 바꾸었는데, 글자를 달리 씀으로 해서 우리가 유엔전후 5월 속에서 항성이라는 지명을 찾을 수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지명 하나도 바꿔가지고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엔전후 5월 지역에 우리 역사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삼국사와 동의전은 아시아 기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유엔전후 5월에서 조선 팔도까지 나타낸 기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재현하고 검증해보려는 시도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제는 삼국사와 동의전을 유엔전후 5월과 조선 팔도에 대입해보고, 유엔전후 5월에서 조선 팔도까지 하나로 나타내는 그런 역사관으로 삼국사와 동의전을 보고 우리가 역사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당항성이라는 지명이 아니라 항성이라는, 당나라의 교역항으로 된 항성이라는 지명을 나타내는 것이 당항성이다 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